열전달 강의 네 번째 시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력학 1법칙, 2법칙은 여러분이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연력학 제 2법칙, 2법칙은 열전달하고 이제 상관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뜨거운 커피잔이 있다. 뜨거운 커피잔이 있어요. 여기 뭐 70도씨짜리 이런 커피가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오게 되면은 그건 주변 온도하고 똑같이 돼 있을 거예요. 주변 온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시스템에 가해진 것이 없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날 오면 주변 상태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질이 높은 그런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런 퀀티티가 시간이 지나면서 질이 낮은 상태로, 질이 낮다는 건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질이 낮은 이런 상태로 변하는 쪽으로만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 이걸 그냥 그대로 뒀더니 그 다음날도 그대로 80도, 아니면 그 다음날 오히려 온도가 이제 90도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연력학 제 2법칙이다. 그래서 열전달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일어나고 하는 그 이유도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높은 온도, 낮은 온도에서 이게 가만히 두면 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흘러가는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이 흘러가는 그 양이 얼마냐, 이런 걸 이제 규정하는 그런 학문이 열전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연력학의 이 적용 사례는 뭐 지난 시간에도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입는 의복, 그 다음에 여기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에어플레인, 자동차, 파워플랜트,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 뭐 핸드폰, 이런 TV, 노트북 뭐 등등 우리 주변에 열전달이 사용이 되지 않는, 아니면 연력학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오늘은 중요한 그런 그 토픽으로 이제 들어가서 열전달의 모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달 모드. 자, 열전달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컨덕션이라고 하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컨덕션. 컨덕션은 우리나라 말로 전도 열전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컨덕션은 여기 가서 보니까 define이 어떻게 되어 있냐. Conduction has to do with the temperature gradient in a stationary medium caused by molecular activity.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중요하게 두 개, stationary medium 이렇게 돼 있고, stationary medium의 특징이 뭐냐? 벌크 모션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뭐 돌덩어리가 이렇게 있다. 돌덩어리에 토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열을 가한다. 그럼 돌덩어리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도 열을 이렇게 가하면은 조금 있으면 여기 돌덩어리가 처음에 20도였는데 저 반대편도 다 20도였는데 반대편에 손을 대고 이렇게 있으면은 뭐 한 10분쯤 지나면 저 반대편의 온도가 20, 25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서 나중에 뜨거워서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돌덩어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스테이셔너리 미디움이에요. 벌크 모션이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열을 가져다 이렇게 뜨겁게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쪽은 뭐 엄청나게 뜨겁고 이쪽 표면은 뭐 1000도, 900도 이제 이렇게 되고, 저쪽으로 가서 보니까 온도가 45도, 50도 이렇게 되는 거를 여러분이 느껴서 나중에 손을 대지 못할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이렇게 열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열이 흘러가. 그러니까 이게 뜨거워서 나중에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몰레큘라 액티비티에 의해서 생긴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런 그 바디, 머티리얼 바디, 움직이지 않는 바디 안에 이쪽에 한쪽이 온도가 예를 들어 50도, 한쪽의 온도가 20도 이렇게 하면 온도 차가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한쪽이 뜨겁고 한쪽이 차갑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자들의 활동이 엄청나게 활동이 이제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심한 그런 활동에 의해서 그래서 열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Conduction has to do with the temperature gradient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봐요. 여기가 50도고 여기가 예를 들어 20도의 바디가 이렇게 있는데 50도, 20도면은 어찌됐든 온도에 무슨 구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지든 이렇게 기울어지든 이렇게 기울어지든 온도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온도가. 이거 변하는 거 그레디언트가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온도가 이렇게 변하게 돼 있다.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여기 뜨거운 쪽이 있고 여기 이제 차가운 쪽이 있으면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변하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변하든 어찌됐든 이게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온도의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템퍼러처 그레디언트. 아까 내가 이 바위를 이야기했는데 이거 바위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매일 아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마실 거예요. 요 근래 한 10년 사이에 하여튼 뭐 계속 늘어나는 게 휴대폰 가게하고 그다음에 카페 이 두 개만 이제 늘어나는데 아마 학생들도 뭐 공부하고 이제 그러려고 하면 이제 커피를 이제 한 잔 사서 그리고 거기 앉아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자, 커피를 이제 받아왔어요. 뭐 스타벅스든 뭐 어디에 가갖고 이제 커피를 이제 받아왔다. 그럼 커피 온도가 한 70도나 80도 정도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뭐 두 종류의 우리가 스푼을 넣는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는 은으로 된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뭐 은수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으로 된 그런 수저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커피잔이 있어요. 지금 80도예요. 여기다 은수저 처음 온도가 20도였어요. 은수저를 이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요 위에다 손을 갖다 대 그렇게 만지고 있으면 뭐 모르긴 해도 20초, 30초 이렇게 되면은 조금씩 여기가 따뜻해지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은수저 요 밑부분은 당연히 80도고 당연히 금방 넣는 순간에 80도고 이렇게 되면서 저 끝은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처음엔 20이었는데 20, 21, 22 거기다가 열전대 서머카플 같은 걸 대고 그러고서 이렇게 재면은 20, 21, 2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자, 이 커피 스푼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움직이지 않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피 스푼의 이쪽은 80도고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는 20도였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온도 차가 있게 되니까 온도 차이 때문에 어떻게 되냐. 온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구배가 이제 생겨요. 이렇게 구배가 생기면서 우리가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열이 전달이 돼. 자, 그러면 열이 전달이 된다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여기 커피잔이 처음에 20도고 그 다음에 20도씨짜리 갖다 넣어봐야 열이 전달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열이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래? 온도가 똑같으니까 열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열이 전달이 안 된다. 0와트예요. 열이 흐르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1도라도 높아서 여기가 21도, 여기가 20도에서 온도가 1도만 차이가 나도 온도 구배가 있어갖고 그래서 열이 흘러나간다. 요 열, 이렇게 흘러나가는 양이 얼마냐? 이거를 계산하는 게 이게 열 전달이다. 자, 그런데 이 스타벅스니 아니면 뭐 이디야니 뭐 이런 커피집에 이제 가면은 이제 스푼을 준단 말이에요. 스푼을 주는데 다 어떤 스푼을 주냐? 은스푼을 안 줘요. 은스푼은 비싸기도 하고 은스푼이면 여기에다 조금 있으면 뜨거워서 뜨거워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준단 말이에요. 스테인리스 스틸 스푼도 안 줘요. 금속 스푼은 안 주고 뭐를 주냐? 종이 스푼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스푼을 여러분에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이로 다 된 스푼을 여러분이 가져다 이제 집어넣었다. 똑같이 20도예요. 이거 들고 있어도 저녁 때까지 아마 여기가 80도 그대로 유지가 돼도 저녁 때까지 20도 플라스틱 스푼도 뭐 저녁 때 돼봐야 한 1도 이런 21도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건 스테인리스 스틸 스푼이나 아니면 금속 스푼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스푼이나 아니면 나무로 만든 스푼이나 면적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이렇게 돼서 온도도 처음에 20도 다 똑같은데 이놈을 80도씨짜리 갖다 푹 집어넣는데 이상하게 금속, 특히 금속 가운데도 은이나 구리 같은 거 이런 거 여기 갖다 대면 한 20초만 있으면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게 되고 나무나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건 이건 뭐 평생 들고 있어도 여기가 80 아니야 100도를 유지해도 여기 온도가 뭐 그냥 20도, 21도 이것뿐이 유지가 이제 안 돼요. 온도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니까 이 금속 이런 스푼은
열을 잘 전달하는구나. 그러니까 전달되는 양이 많은 거예요. 전달되는 양이 많아. 이렇게 되니까 끝이 뜨거워져요. 뜨겁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이게 똑같은 쉐입에 똑같은 면적에 이거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얘는 이상하게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뜨겁질 않아요. 뜨겁죠. 물론 온도는 조금 올라갈 거예요. 뭐 0.1도가 얼마가 올라가도 뜨겁질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열을 전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을 잘 전달하는 그런 물질이 있고 열을 전달하지 않는 물질이 있구나. 그러니까 같은 온도차 또 같은 면적이라 해도 열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물질이 있고 전달하지 않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의 열을 전달하는 그런 특성에 따라서 전달된 열량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있고, 자, 집을 짓는다. 이제 뭐 요새는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남이 다 만들어주는 이와 같은 그 건물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건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50세 되고 60세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전원주택을 내가 좀 한번 짓고, 좀 꽃도 있고 뭐 이런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기계공학을 공부했다. 이렇게 되면 당장에 연료비도 생각해야 되고 여름철에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단열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단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죠. 그러니까 단열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체는 뭐 겉으로 보기에 뭐 아름답게 보인다 해도 이 벽체의 제일 큰 목적은 뭐냐? 이 구조하고 그다음에 단열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구조하고 단열. 그러니까 구조하고 단열만 잘 되면 실제로 집의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열재를 얇게 썼다. 얇게 쓰면 여름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겨울철에 엄청나게 빠져나가니까 덥고 춥고 하고 그다음에 많은 이 연료비가 이제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국가에서 규정을 정해서 에너지 등급 뭐 예를 들어 중부지방이 뭐 예를 들어 A 등급 지방이 있고 B 등급 이런 거에 따라서 최소 두께를 규정을 해놨어요. 단열재 뭐 예를 들어 파이버글래스를 쓰든지 발포 우레탄 폼을 쓰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를 쓰든지 뭘 하게 됐을 때 최소 이 정도 두께는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고요. 벽체는 얼마, 지붕은 얼마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은 써야만 그래야 이 에너지 효율 면에서 여러분 많은 난방비, 냉방비 이렇게 들이지 않고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을 쓰지 않으면은 그러면 준공검사가 이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설계 통과가.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열이 얼마가 들어오냐 나가냐 이런 거 여러분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 하는 게 열 전달 엔지니어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warming up of a coffee spoon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significant energy loss through the walls in building. 빌딩의 지붕이나 아니면 벽체 이런 걸 통해서 열이 전달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이제 열 전달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학기의 전반부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프리어다. 프리어라는 사람이 이제 많이 언급을 할 거예요. 이 프리어라는 사람이 엄청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발견했는데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 뭐 계산하고 해서 발견한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Empirical Law of Conduction by Fourier 이렇게 돼 있어요. 푸리의 임피리칼 경험적인 컨덕션 전도 열전달 법칙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푸리에라고 한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어떠한 실험을 했느냐?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면은 여기 이런 그냥 벽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게 뭐 스테인리스 스틸 뭐 예를 들어 10cm 이와 같은 슬랩 이런 거로 생각해도 되고 뭐 여러분 나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전달된 열량을 한번 좀 계산해 봐야 되겠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계산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전달된 열량이 얼마만큼 이렇게 전달이 되느냐. 뭐 이거는 전체 면적에 대한 거 해도 되고 단위 면적에 대한 거 해도 되고 어찌됐든 그걸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런 주어진 이런 그 면적이 있을 때 이 면적이 있을 때 요 표면의 온도를 예를 들어 뭐 T1 이렇게 놨고 요 표면의 온도를 T2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똑같이 이제 유지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쪽을 100도로 유지하고 이쪽을 이제 20도로 이제 유지를 했다. 여기에 이제 100, 뭐 여기에 이제 20 이렇게 이제 유지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런 경우에 모든 조건 그대로 두고 100하고 20이면 온도차가 80이잖아요. 80일 때 열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더니 뭐 예를 들어 500와트가 이제 나오더라. 이거는 500와트가 전달이 되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제 찾아낸 거예요. 자, 500와트, 100하고 20, 80도 온도 차이가 될 때. 자, 그 다음에는 실험을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40도로, 여기를 60도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60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이번에는 온도차가 100에서 60이 되면서 아까에 비해서 아까는 온도차가 80이었는데 이번에는 온도차가 40으로 딱 절반이 되니까 처음엔 500와트가 흘렀는데 딱 이놈이 온도차가 절반으로 되니까 250와트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하게, 다시 말해 움직이지 않는 스테이셔너리한 이런 그 바디, 여기 한 면이 온도가 T1, 한 면이 온도가 T2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온도를 빼면은 T1 빼기 T2 이렇게 이제 되는데 T1 빼기 T2의 양에 비례해서 전달된 양이 변한다고 하는 걸 그걸 이제 계산을 해낸 거예요. 온도차에 비례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했느냐. 자, 그럼 100도 여기 20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랭스가 있잖아요. 이놈이 1m일 때 100도, 20도 유지한 경우가 있고 똑같이 100도, 20도인데 이놈을 2m로 이거 늘려갖고 100도, 20도로 해보니까 반비례하더라는 거예요. 전달된 열량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1m일 때 500와트, 그러면 얘를 2m로 하니까 250와트로 반으로 줄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모든 매체에 대해서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이든 뭐 나무든 상관없이 그렇게 이제 변하더라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이제 실험을 했냐 하면은 면적이 1제곱미터 똑같아요. 여기 100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면적이 1제곱미터인 경우가 있고 두께는 똑같고 면적이 2제곱미터인 경우에 여기 100도 여기 20도를 했더니 면적이 2배로 늘어나니까 전달된 연령이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나더라.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어떤 또 실험을 이제 했느냐. 아까처럼 은으로 이 벽체를 똑같이 온도 100도 여기 20도 두께 똑같고 면적 똑같고 했는데 하나는 은으로 하나는 나무로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 금속체 특히 은 같은 이런 것들이 열을 굉장히 많이 전달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이런 건 열을 전달하지 않고 그 중간에 있는 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이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여기 나와 있는 Q 전달된 열량 와트는 마이너스 KA DT DX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DT DX 우리가 DT DX는 T2 빼기 T1이 되는 거예요. T2 빼기 T1. 근데 T2, 열이 전달이 되려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열이 전달이 되려면 항상 T2가 T1보다 온도가 낮아야만 열이 그쪽 방향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T2 빼기 T1은 항상 마이너스야. 근데 전달된 열량은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Q는 마이너스 K dt 온도차에 비례한다 이거. 온도차에 비례하고 dx 여기 길이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a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스테인리스 스틸이냐 아니면 플라스틱이냐 이게 열을 전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열을 전도하는 그런 능력을 열 전도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열 전도를 우리가 보통 K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이 움직이지 않는 스테이셔너리 바디 안에 한쪽에 뜨거운 온도가 있고 작은 쪽에 다른 쪽에 차가운 이렇게 온도가 있어서 온도 차이가 딱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열이 이제 자동적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흘러가는 그 열, 그걸 이제 계산하는 이게 컨덕션 히트 트랜스퍼인데 이렇게 흘러가는 전도 연결단 이게 이제 발생할 때 이 얼마만큼의 열량이 흘러가느냐 그 열량은 Q는 마이너스 온도 9배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에 비례하냐? thermal conductivity, 열 전도도. 모든 물질마다 열 전도도가 다 달라. 이건 고유 물질 특성이에요. 이게 금 다르고 은 다르고 나무 다르고 플라스틱 다르고 사람의 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테이블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재갖고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thermal conductivity, 그 다음에 면적이 늘어나니까 비례하는구나. 곱하기 A, 그 다음에 온도차. T1하고 T2가 아니에요. T1하고 T2의 차이. T1하고 T2의 차이, 온도차.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길이에는 반비례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 임피리칼리, 경험적으로 이걸 찾아낸 거예요. 위대한 발견인 거예요. 위대한 발견. 이거는 뭐 여기 지구에서도 이게 맞고 저 밖에 달에서도 맞고 우주공간에 가서도 맞는 임피리칼로, 이건 어디서나 다 맞는 이와 같은 그런 법칙이다. 물론 뭐 밖에 나가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디에서나 맞는 유니버설 러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이 Q는 단위가 와트예요. 500와트, 뭐 250와트, 이제 와트예요. 와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히트 플락스라는 걸 공부했어요. 플락스는 여기 이제 A가 있는데 A를 이쪽으로 옮겨주면은 Q바 A가 돼. Q바 A. 이렇게 이제 Q바 A가 되면 단위가 와트 퍼 미터 스퀘어드가 되는 거예요. 와트 퍼 미터 스퀘어드. 얘는 히트 플락스, 단위 면적당 흘러간 그런 열량, 이걸 표현할 때 히트 플락스, 얘는 인텐시티가 되는 거예요. 인텐시티.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 압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압력. 어떤 힘이 뭐 예를 들어 50kN 뉴턴의 힘이 가해졌는데 거기 가해진 면적이 이만큼 넓은 면적에 가해졌냐, 요만큼 작은 면적에 가해졌냐에 따라 인텐시티가 다르잖아요. 힘은 똑같아도. 마찬가지로 여기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500와트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거 갖고는 열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전달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면적이 이만큼 큰데 거기를 통해서 500와트가 전달이 됐는지, 요만한 면적을 통해서 500와트가 전달이 됐는지,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이런 핸드폰 안에 이런 프로세서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요 조그만 프로세서가 요만하거든요. 요게 요 놈이 면적이 요게 뭐 2cm, 뭐 아마 3cm 요 정도 되는데 요 안에서 얼마만큼이 나오냐? 80와트, 90와트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열량이. 이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무지무지 뜨거운 거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는 거. 80와트가 아니라 100kW per 미터 자승, 뭐 80kW per 미터 자승, 이런 식의 엄청난 규모의 그와 같은 거 열량이 이제 나오는 거다. 이런 걸 여러분과 내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 푸리에라고 한 사람이 경험적으로 발견한 컨덕션 법칙. 이 컨덕션 법칙이 이게 이제 1학기, 2학기 내내 움직이지 않는 데는 다 이걸 사용하는 거다. 움직이지 않는데. 유체가 움직이지 않고 스테이셔너리, 정지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땐 이런 걸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이제 하면 됩니다. 자, Q는 마이너스 KA DT DX. 그냥 우리가 그렇게 외우면 좋아요. Q는 마이너스 KA DT DX.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K, 이거는 thermal conductivit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rmal conductivity 그렇게 이야기해요. 얘는 transport property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property는 물체가 이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성이다.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연력학에서는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 엔탈피라든지 이런 거 thermodynamic property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K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뮤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K 이런 거는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열. 그 다음에 모멘텀을 이제 전달할 때는 우리가 이제 비스카시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열이든 모멘텀이든 뭔가를 수송을 하는데, 전달하는데 사용이 되는 이와 같은 물성치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트랜스포트 프로퍼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송 물성치다. 하나는 연력학 물성치. 뭐 엔탈피, 엔트로피, 온도 이런 거 나오는 건 연력학적인 그런 물성치. 그 다음에 thermal conductivity, 이거는 열을 수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멘텀을 수송한다. 마찰하고 상관이 있는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viscosity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트랜스포트 프로퍼티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물체마다 다 유니크하게 밸류가 규정이 돼 있다. 금 다르고 은 다르고
플라스틱 다루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이야기했어요. 마이너스 사인을 왜 사용하는지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 제2법칙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걸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닛도 다시 Q는 heat transfer rate, Q는 heat transfer rate. 그 다음에 Q에다가 더블 다트 이렇게 해서 더블 다트 이거 한 거는 heat flux. 얘는 단위가 watt per meter squared. 얘는 와트, 와트는 joule per second.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rmal conductivity K는 요거 K를 요걸 두고 요 나머지 이쪽으로 옮겨버리면은 그럼 얘가 와트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옮기면은 미터 스퀘어고 이쪽으로 옮겨가면은 델타 T가 디그리 셀시우스가 되든 아니면 켈빈이 되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x는 미터가 돼서 이거를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이 계산하면은 그럼 단위가 와트 퍼 미터 디그리 셀시우스 아니면 와트 퍼 미터 켈빈. 켈빈은 디그리를 안 붙이는 거예요. 디그리 셀시우스, 디그리 페러나이트는 켈빈을 붙이는데, 디그리를 붙이는데 켈빈은 디그리를 붙이는 게 아니다.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와트 퍼 미터 디그리 셀시우스로도 쓰고 아니면 5 와트 퍼 미터 켈빈으로 쓴다. 그러니까 벌써 273.15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이야기 273.15 이건 뭐 더해야 되고 빼야 되고 이런 얘기 옛날에 이제 배웠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한번 가서 보도록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와트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와트 퍼 미터 디그리 셀시우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DT에서 나온 거예요. T에서 나온 게 아니라 DT에서 나온 거다. DT에서 나온 거는 그 뭐예요? 온도 차. 그럼 30도에서 10도 이거 빼면은 20도잖아요. 그거나 30에다 273.15 더하고 10에다 23.15 더한 다음에 빼주나 값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온도 차를 다루기 때문에 온도 차, thermal conductivity value가 예를 들어 구리 같으면 386이다. 20도씨에서 thermal conductivity가 이래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단위를 386 와트 퍼 미터 디그리 셀시우스 이래도 되고 386 와트 퍼 미터 켈빈 해도 똑같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 거기 나와 있는 온도는 실제로 온도가 아니라 온도 차기 때문에 똑같은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열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데 많이 쓰는 거 구리 386 알루미늄 204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스틸 카본 스틸 54,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스틸은 15. 이건 큰 거예요. 열 전달을 잘하는 거예요. 열 전달을 잘하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컨덕터라고 이야기한다. 구리, 알루미늄, 카본 스틸, 스틸, 뭐 이런 거, 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은 되게 딱딱하면서 금속체는 열을 잘 전달해. 잘 전달하면 우리가 컨덕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컨덕터. 자, 이런 건 열을 빨리 전달하고 빨리 제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 거고 벌써 여러분이 감을 잡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을 전달하면 안 되는 그런데 이런 데다 이제 사용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에스베스토스라고 하는 단열재가 0.74.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벽체 이런 데 하면은 글라스 울을 사용하고 글라스 울은 0.038. 그 다음에 물도 상당히 작아요. 리퀴드 물 같으면 0.579. 공기도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공기도 굉장히 좋은 단열재예요. 공기로 이렇게 가득 채우면 그러면 열 전달이 안 생긴다. 공기도 0.02624 엄청나게 열 전도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열 전도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non conductor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non conductor. 자, 컨덕터, non conductor는 지금 열을 가지고 이거를 나눈 거예요. 열을 잘 전달하냐,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thermally conducting을 잘하느냐, thermally conducting을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 열을 잘 전달하는 게 전기도 잘 전달합니다. 전기. 구리, 알루미늄 이렇게 전기도 잘 전달하고 이렇게 열을 전달하지 않는 놈이 전기도 잘 전달하지 않아요. 전기.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컨덕터가 있고 non 컨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세마이 컨덕터가 있어요. 그게 반도체예요. 전달했다 안 전달했다. 이걸 가지고 신호를 만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유용한 기계, 전자기기를 이제 만드는 거 세마이 컨덕터. 마찬가지로 열에도
열에도 컨덕터가 있고 넌 컨덕터가 있고 반쯤 뭐 열을 전하는 이와 같은 물질도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컨덕션 공부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컨벡션을 공부하겠습니다. 컨벡션은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워도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지금은 인트로덕션만 하는 거예요. 인트로덕션. 이게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고, 이제 이번 학기 후반부에 가서 전체 다 내용이 컨벡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 정도만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컨벡션 딱 들어갔더니 뭐라고 써있냐? Convection is comprised of two different mechanisms. 두 개의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돼 있다. 두 개가 슈퍼포지션이 돼 있다는 거야. 한 개 위에 한 개가 같이 눌려 있는 거야. 두 가지로 중첩이 돼 있다. 자, 그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Energy transfer due to random molecular motion.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컨벡션, 바람이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람이 이렇게, 이런 서페이스가 이렇게, 플랫 플레이트가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흘러간다.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도 여기 맨 밑에 플루이드가 다 있는 이 부분에서는 플루이드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 플루이드가 흘러가요. 우리가 보면 바람이 1m/s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m/s. 그죠?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쪽 그림을 먼저 보기 바랍니다. 이쪽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면은 그림은 우리가 1m/s로 바람이 이제 흘러간다. 그럼 저 위에서도 뭐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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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s로 쭉 흘러가다가 여러분이 유체역학 2를 그래서 내가 들으라 그런 거예요. 유체역학 2를 들으면은 경계층이라는 걸 배웠어요.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이 배웠어요. 유체역학 1만 들은 사람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체역학 2를 듣고 와야 열전달을 공부할 수 있다. 자, 한 가지 확실한 건 1m/s로 오는데 여기가 플랫 플레이트, 여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0이에요. 자, 그럼 1m/s로 쭉 내려오다가 이쪽에서 줄어들기 시작해서 0으로 가는 이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어서 맨 끝에 가면 0이 돼요. 여기 0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속도가 속도가 0이 된다는 이 부분에서는 플루이드가 움직이질 않는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컨덕션하고 같은 거야. 여기 있는 플루이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은 벌크가 전체가 다 1m/s로 쭉 흘러가잖아. 2m/s로 쭉 흘러가잖아. 이 두 개가 슈퍼 포지셔닝이 돼 있는 거다. 두 개가 에너지 트랜스퍼 due to random molecular motion. 이거를 여기선 디퓨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디퓨전이 컨덕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트랜스퍼 due to the bulk motion. 자, bulk motion은 뭐냐? 자, 여러분이 이제 농구를 이제 열심히 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러면 선풍기를 틀 거 아니에요. 선풍기 1단이 있고 2단이 있고 3단이 있어요. 자, 몇 단을 틀어요? 더우면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3단을 틀잖아요. 3단을 틀면은 바람이 이제 세게 나오니까 시원할 거예요. 1단을 틀으면 천천히 나오니까 덜 시원하고. 그러니까 플루이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천천히 흘러갈 때가 있고 빨리 흘러갈 때가 있는데 빨리 흘러가면은 열을 빨리 제거하는구나. 천천히 흘러가면 열을 천천히 제거하는 건 여러분이 이해할 거예요. 그게 벌크 모션. 벌크 모션에 따른 에너지 트랜스퍼. 속도가 빠르냐, 속도가 느리냐에 따라 전달되는 열량이 다르고 또 이 밑바닥에 밑바닥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딱 다니는 이놈. 요 두 개가 중첩이 돼서 전체적으로 연결날이 얼마가 되는 거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컨벡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한국말로는 대류열전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류열전달. 아까는 전도열전달. 그래서 이번 학기 첫 부분은 전도열전달, 컨덕션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할 거고 이번 학기 이제 후반부는 대류열전달에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벌크 모션은 뭐하고 이제 상관이 있냐? 이게 플루이드가 흘러가니까 많은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컬렉티블리 집단적으로 뭉쳐갖고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뭐라고 썼냐? Heat transfer is influenced by the fluid velocity and fluid surface characteristics 이렇게 돼 있어요.
얘기한 대로 속도가 빠르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있는데 면이 있어서 이렇게 바람이 흘러가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면이 매끄러우냐 면이 울퉁불퉁하냐 이거에 따라 면이 울퉁불퉁하면은 열이 더 잘 전달된다 그랬죠. 왜? 서페이스 면적이 넓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에 따라 전달된 열량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 달라지게 돼요.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그게 대류열 전달이에요. 대류열 전달. 자, 이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자, 1m/s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1m로 쭉, 저 위에서부터 1m 쭉 오다가 경계층이 되면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꺾여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속도가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유체역학 2에서 이제 배웠어요. 경계층 파란색, 바운더리 레이어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영향을 이 플랫 플레이트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플랫 플레이트가 이 앞에 있는 이 앞부분은 우리가 업스트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플랫 플레이트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떻게 바람의 속도가 1m/s로 쭉 불어오는 거예요. 여기 쭉 불어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한대 표현해서 여기 속도는 U 프리스트림, 그 다음에 온도는 T 프리스트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유체역학에서는 뭐 공부했냐? 유체역학에서는 플루이드가 20도씨짜리가 흘러가는데 설페이스 온도가 2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전달이 없는 거예요. 온도가 똑같으니까 20도니까 열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걸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전달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 얼마가 열이 흘러갔냐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플루이드는 20도가 흘러가는데 20도 이 밑에 설페이스 온도가 80도다. 80도. 이 80도씨짜리 그냥 두면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20도씨짜리를 가지고 불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이재용 부사장이 누가 와서 야, 전달된 열량이 얼마입니까? 그럼 아니면 전달된 열량을 50으로 하려고 하면 바람의 속도를 얼마로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람으로 안 돼. 공기로 안 돼. 자,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열심히 농구하고 왔어요. 자, 여기 하나는 스위밍풀, 수영장 물이 있고 하나는 여기 공기가 있다.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는 게 더 시원하겠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난 다음에 여기 물에 빠지는 게 훨씬 시원하죠.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 보니까 공기 기체로다 뭐 열 전달하는 이것보다는 액체로다 전달해서 뭘 하는 게 이놈이 더 열이 전달이 잘 되는구나. 이거를 금방 벌써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로 안 되면 그때는 액체로 열을 전달하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 바운더리 레이어가 된다 얘기할 때는 여기 U 프리스트림, 저 밖에 있는 게 U 프리스트림, U 프리스트림에 0.99가 되는 이 라인을 쭉 이렇게 모아놓으면 플랫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을 때 0.99 U 프리스트림 놈을 이렇게 쭉 모아놓으면 바운더리 레이어가 두께가 쭉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배웠고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는 속도의 구배가 있어요. 속도가 변해요.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는 속도가 변해. 근데 바운더리 레이어 밖에는 속도 변화가 없어. 속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멘텀 트랜스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모든 마찰은 요 안에서 일어난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요 안에서. 근데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여러분 보니까 2cm, 3cm 막 이런 거 같은데 실제로 얼마쯤 되냐? 0.1mm, 0.01mm 엄청나게 얇은 거예요. 엄청나게 얇은 거. 그 안에서 모든 속도가 다 변화가 되면서 그 안에서 모든 마찰이 다 일어나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온도가 서로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온도가 100도시고 여기 밖에 온도가 20도시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요. 밖에 온도는 20도예요. 자, 20도시는 불어내는 거예요. 이게 불어낸다. 밖에 여기 온도는 100도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온도 구배가 이 안에 생기가 있잖아요. 온도 구배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온도 구배가. 자, 그래서 이 온도 구배 여기 가서 보면 Q 더블 프라임 했으니까 히플락스는 마이너스 K dt dy. 왜 이걸 쓸 수 있냐? 요 점에서는 플루이드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플루이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컨덕션 히트 트랜스퍼를 쓴다고 했으니 여기 나와 있는 K는 물론 플루이드의 K예요. 플루이드의 K. 플루이드의 thermal conductivity dt dy 이것만 우리가 구해낼 수 있으면 전달된 열량이 얼마다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달된 열량 Q는 뭐에 비례하냐? dt dy에 비례하는 거예요. dt dy. 얘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느냐, 이게 완만하게 변하느냐, 이거에 따라 전달된 열량이 다르다. 그러면 속도를 세게 불어주면, 세게 해서 속도를 늘려주면은, 그러면 dt dy가 커져요. dt dy가 커지면 전달된 열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달된 열량이. 자,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 high velocity, 속도가 높아지면은 temperature gradient, 플루이드의 surface에 닿는 요 지점에 플루이드의 temperature gradient가 커지는 거예요. temperature gradient가 커지면 여기 나와 있는 방정식에 따라서 전달된 대류 연전단 되는 그 양이 많아지는 거다. 그 다음에 요거는 플루이드의 thermal conductivity라고 얘기했으니 플루이드가 공기냐 아니면 물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컨덕티비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체보다는 이 액체가 thermal conductivity가 크니까 당연히 전달이 되는 열량이 이제 커지는 거다. 이런 것들을 지금은 모르다 이야기한 거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질적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이 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삼성전자니 가면은 그렇게 표현하면 소용이 없어요. 주어진 조건에서 여기가 20도, 여기가 뭐 100도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흐르고 면적이 이렇게 얼마가 되고 할 때 전달된 양이 얼마냐? 전달된 양. 아니면 이만큼의 양을 전달하려면 그러면 속도를 몇 미터 per sec가 되도록 공기의 양은 얼마가 되도록 팬은 사이즈가 얼마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요거를 정해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 전달을 들어야 그래야 그 양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그래서 이것만 이제 기억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속도가 커지면은 그러면은 여기 설페이스에 다 있는 여기에 유체의 온도 구배가 커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Q는 마이너스 K dTd의 이 Y에 의해서 이게 커지면은 그러면 열 전달이 이제 많이 이제 되는 거다. 자, 우리가 이제 플루이드 메카닉스를 배웠어요. 플루이드 메카닉스에서는 이 하이드로 다이내믹 바운더리 레이어, 아까 얘기하는 거 하이드로 다이내믹 바운더리 레이어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0.99 U 프리 스트림이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 이게 0.99의 실제 속도 빼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속도는 이건 벽의 속도예요. 벽의 속도는 0이기 때문에 이놈도 0 집어넣어 주니까 그냥 0.99가 U 빼기 0 U 프리스트림 빼기 0이 돼서 그냥 U 나누기 U 프리스트림이 돼서 U가 0.99 U 프리스트림이 되는 그놈을 쭉 이으면은 그러면 바운더리 레이어가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우리 열 전달에서는 설페이스 온도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 전달에서는 설페이스 온도가 0이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져다 이제 쓰면은 0.99 그대로 쓰되 T 빼기 여기 나와 있는 T 프리스트림 그 다음에 TS 빼기 T 프리스트림 아니 바꿔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일단은 여러분이 이 0.99 온도 구배면에서 0.99가 되는 어떤 라인을 그릴 수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thermal boundary layer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것만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컨벡션 공부하게 될 때 그때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그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다. 자, 여기 내용은 뭐냐? Very close to the surface. surface가 이렇게 있는데 플루이드가 흘러가는데 이 surface 여기에는 velocity is very small. small이 아니라 0이에요. and molecular diffusion dominates at the wall. 그래서 여기 다 있는 여기에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0이면은 그러면 컨덕션이 지배를 한다. 컨덕션을 유체가 흘러갈 때 그 컨덕션 디퓨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only diffusion or conduction heat transfer is present at the wall. 여기 벽에 다 있는 요 플루이드 요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컨덕션만 있는 거다. 그냥 오늘은 그냥 대체적으로 이런 거 정도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컨벡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벡션은 크게 일단 상에 따라서 달라져요.
단상 싱글 페이스 컨벡션이 있고 그 다음에 투 페이스 컨벡션이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싱글 페이스 컨벡션이 있고 투 페이스 컨벡션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열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유체가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도중에 이 상의 변화가 없어요. 처음부터 기체, 끝도 기체, 처음부터 액체, 처음부터 끝도 액체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는 단상 싱글 페이스고 그 다음에 투 페이스 열 전달이 일어나요. 이건 뭐냐? 라면 끓이는 것처럼 부글부글 끓이면은 액체에서 그 다음에 버블이 생겨가고 기체가 되고 라면 한 잔 끓이다가 이 뚜껑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그럼 기체가 모여있는 놈이 액체가 돼가고 이렇게 이 응축이 되고 이건 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상의 변화. 그렇게 돼서 이 경우는 상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two phase heat transfer. 얘는 single phase heat transfer.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two phase에는 보일링 아니면 evaporation. 부글부글 끓으면서 버블이 이제 생기면서 끓으면은 우리가 보일링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 보일링이 없어도 단순히 evaporation, 증발에 의해서 여러분 옷을 말리거나 이러면 단순히 그냥 증발하는 거거든요. 증발하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 이건 evaporation 이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 반면에 이 기체가 액체가 돼서 쭉쭉쭉쭉 떨어지는 컨덴세이션이란 이런 과정이 있다. 그냥 여러분 일단 여기만 알면 돼요. 더 이상 몰라도 된다. 자, 이번 학기는 뭐만 공부하는 거냐? 싱글 페이스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학기는 싱글 페이스 열 전달만 공부하는 거다. 그건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끝까지 기체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액체 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싱글 페이스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싱글 페이스 종류가 첫 번째 종류는 포스트, 이 팬이라든지 펌프라든지 해서 강제적으로 플루이드를 밀어내는 거예요. 플루이드를 밀어내 강제적으로. 그러면 열 전달이 잘 되겠죠. 이렇게 되는 강제 대류, forced convection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기판 이런 거를 벽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뭐 팬이니 이런 거 돌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열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겨요. 우리 온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온돌 밑바닥 따뜻하게 하고 저 천장은 차가우면은 가만히 있어도 열이 이게 빙빙빙 도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대류가 생긴다 해서 얘는 프리 컨벡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리 컨벡션 아니면 내추럴 컨벡션. 그래서 이번 학기의 후반부에는 포스트 컨벡션하고 프리 컨벡션 두 개를 단상 싱글 페이스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만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할 거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투 페이스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을 가든지 전공을 이제 이런 투 페이스 열 전달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가서 보일링, 컨덴세이션, 이베포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다. 일단은 그 정도만 이해를 이제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우리가 컨벡션 공부를 하느냐 이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벡션 공부하는 이유는 temperature distribution is dependent upon velocity field. 자, 아까 이제 봤듯이 플루이드 안에 이제 온도 분포가 이제 생기고 특별히 여기 플루이드 여기 벽에다 있는 여기에 온도 그 그레디언트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다 얘기를 했어요. 어느 때 크냐? 속도가 빠르면 크고 속도가 느리면 그러면 작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그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이 뭐에 따라 변하느냐? velocity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컴바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역학은 velocity까지만 한 거예요. 속도까지만 한 거예요. 모멘텀 이거 해가지고 속도까지 할 건데 이거 위에다가 여기 온도하고 여기 설페이스 온도하고 그 다음에 유체 온도가 지금 다르니까 열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velocity field에 의해서 뭐가 변화가 되냐? 템퍼러처 필드가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이 바뀌는 것까지 두 개를 다 컴바인을 한 게 그게 컨벡션 heat transfer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convection heat transfer can be categorized by the nature of the flow. 이게 돼서 forced convection 아까 다 설명했어요. 강제로 불어내는 거. 그다음에 natural 아니면 free convection 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발전소 가든지 하면은 그러면 이제 보일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일러. 이 보일러는 어떻게 이제 생겼느냐?
보일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는 냄비, 라면 끓이는 것처럼 밑바닥에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해갖고 물을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도 있고, 대다수는 지금 어떻게 이제 돼 있느냐, 커다란 관이 있어요. 관을 다 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발전소에 갔는데 거기 가면은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 그래서 워터 펌프에 의해서 컨덴싱 된 그런 액체를 이제 보내주면은 그 피드 워터가 이제 보일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일러에 관이 막 이렇게 있고 이 밑에서 화석 연료도 뭘 태워갖고 그래갖고 물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맨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고온과합이 이제 증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이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를 그냥 하나의 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나의 관으로 이렇게 돼 있다. 자, 보일러 피드 워터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보일러 피드 워터가 들어올 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주어진 압력보다 온도가 낮아요. 세츄레이션 온도보다 온도가 낮은 이런 서브쿨드 리퀴드 상태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화석 연료를 태우고 이제 되면은 드디어 이놈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뭐 예를 들어 20도씨짜리 물을 여러분이 수도에서 이제 받아가고 관을 통해 들어가요. 여기다 전기 히터를 감았다고 생각하고 첫 부분에는 보일링이 생기지 않고 일기압 같으면 100도씨가 될 때까지 쭉 얘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버블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상해 변화가 없이 온도가 쭉 올라가요. 자, 그 다음부터 드디어 이제 이 압력에 상응하는 포화 온도에 이제 다다르게 되면 버블이 생겨요. 기포가 관이 있으면 관 안에서 기포가 막 이렇게 생기면서 이런 현상이 기포가 모여갖고 커다란 플러그 같은 걸 형성하는 이런 식의 이와 같은 이 액체의 흐름이 이제 생기게 돼요. 이러다가 건도가 한 20% 내지 30%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기포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가 다 기포가 돼요. 이 안은 기포고 밖으로 이 벽으로 플루이드가 얇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관이 있으면은 관 벽에 양쪽 이쪽 쭉 돌아가면서 액체가 붙어 있고 안으로는 기체가 흘러가는 이와 같은 애뉴라 플로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열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이베포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보일링이 생기고 여기에서는 이베포레이션이 생기고 그래서 맨 끝에 가갖고 여기 saturated vapor가 되고 이 위에 더 가해주죠. 열을 더 가해주면은 superheated 이제 vapor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은 여기는 싱글 페이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싱글 페이스고 이 안에는 보일링이고 여기는 이베퍼레이션이 이렇게 돼갖고 전체가 상이 변하는 싱글 페이스, 투 페이스, 싱글 페이스 이렇게 돼서 슈퍼히티드 베이퍼가 터빈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 보일러 안에서 보일러 여러분이 파워플랜트라고 하는 그런 거 보일러 안에서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하지 않는다. 이번 학기에는 싱글 페이스 여기 페이스가 변하지 않은 요 부분하고 페이스가 변하지 않은 요 부분하고 여기서의 대류 열 전달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컨덕션, 그 다음에 컨벡션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이 모든 거를 컨벡션. 자, 여기가 이제 20도고 여기가 이제 100도시고 이게 표면 면적이 뭐 예를 들어 5m 자승이고 이렇게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될 때 전체적으로 열량이 얼마가 전달이 됐느냐. 이 오버롤 이펙트 오브 컨벡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뉴턴의 냉각의 법칙을 사용한다. 참 아이잭 뉴턴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이 뉴턴의 냉각의 법칙을 사용한다. 뉴턴의 냉각의 법칙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전달된 열량은 Q는 H 곱하기 A 곱하기 그 다음에 T 월 빼기 T 프리스트림 월의 온도 그 다음에 여기 플루이드의 온도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20이면 이건 여기 전체가 80도가 되냐 온도차가 면적이 5m 자승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만 알면 되냐? H만 알면 되는 거예요. H. 자, 근데 여기서 A를 다시 이쪽으로 빼주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이건 heat transfer rate이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heat flux가 되는 거예요. heat flux가 되면 Q바 A가 되면 얘는 H 곱하기 그 다음에 T 월 빼기 T free stream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T 월 빼기 T free stream. 자, 그러면 우리가 전달된 열량 heat transfer rate
아니면은 힙 플락스를 계산하려고 하면 여기 온도 알잖아요. 여기 80도, 뭐 여기 온도 20도 이거 주고 면적 다 알잖아요. 그럼 뭐만 계산하면 되냐? H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이 두 번째 부분에 이제 컨벡션에 가거든요. 컨벡션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뭘 계산할 거냐? 컨벡션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H를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부하냐? H를 계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H가 이번 학기의 목표예요. 컨벡션의 목표는 H다. 그럼 H는 단위가 어때요? 여기 H가 여기 있고 이쪽으로 옮겨주면은 다 이쪽으로 옮겨주게 되면 여기 있는 게 단위가 와트 퍼 미러 자승이고 여기 있는 건 단위가 디그리 셀시우스고 그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놈은 단위가 와트 퍼 미터 자승 디그리 셀시우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배웠던 이 서멀 컨덕티비티는 와트 퍼 미터 디그리 셀시우스고 얘는 와트 퍼 미터 자승 디그리 셀시우스다. 여기 디그리 셀시우스나 켈빈이나 값이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것도 온도차기 때문에 온도차기 때문에 300 와트 퍼 미터 자승 디그리 C나 300 와트 퍼 미터 자승 켈빈이나 두 개가 값이 이제 같은 거 273 이런 거 아예 잊어버려도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여기 H is the ultimate goal of convection heat transfer. 자, convection heat transfer를 공부한다. 이거 공부할 때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열전달 계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열전달 계수를 계산하는 거다. 열전달 계수. 자, 그럼 열전달 계수는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냐? 타입 오브 플로우. 자, 내추럴 컨벡션.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되는 그런 컨벡션이냐 아니면 포스드 컨벡션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플랫 플레이트냐 아니면 관 안으로 흘러가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자, 플루이드가 공기냐 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또 설페이스가 라프하냐 아니면 설페이스가 스무드하냐에 따라 다 달라질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주어진 조건에서 여러분이 열전달 계수를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열전달 계수를 계산해내는 거다. 열전달 계수만 계산해내면 이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Q는 H 계산했죠? 아니면 측정을 했죠? 거기다 A에다가 temperature difference, 월하고 그 다음에 플루이드의 temperature difference만 여러분이 이제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그 조건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열량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열량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계산이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책상을 두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거다. 자, 테이블 1.1에는 typical values of heat transfer coeffici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전달, 컨벡션 열전달을 공부할 때 그래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값이 있지 않겠느냐. 예, 있습니다. 그 값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싱글 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 페이스가 있다. 일단 싱글 페이스하고 투 페이스의 차이를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싱글 페이스는 단위가 뭐 50, 1000 뭐 요런 단위에서 지금 노는 거고 싱글 페이스로 가면은 단위가 2500, 10만 막 이런 단위에서 노는 거예요. 이런 단위에서. 그러니까 상위 변에서 이상이 되면은 열전달 계수가 싱글 페이스 이거에 보다 10배, 20배, 100배, 어떤 땐 1000배까지 늘어날 수 있구나. 엄청나게 이피션트한 효율이 굉장히 높은 이와 같은 그 열전달이 이상 열전달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 열전달.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일러 이렇게 하면은 보일러 여기 가서 앞부분에 조금 싱글 페이스가 있지만 전체가 다 상이 변하는 거잖아요. 보일러 상이 변하는 거예요. 자, 컨덴서 상이 변하는 거예요. 상이 변하는 거. 자, 이렇게 돼서 이 파워 플랜트, 베이퍼를 사용하는 전기 발전 이거 할 때 보일러 그다음에 컨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쓰냐? 이거를 싱글 페이스로 바꾸게 되면 열교환기 규모가 10배, 100배 커져야 되는 거. 엄청나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위 변화는 이런 열전달을 사용하니까 열교환기를 작게 해도 많은 양의 열을 전달할 수 있구나. 그래서 보일링을, 그래서 여러분이 라면 끓이고 그럴 때 에어 드라이어 이런 걸로 라면을 끓여보면 한번 물을 해갖고 드라이어로 끓이려고 그러고 평생 해도 끓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일링.
밑에다가 이 화석연료에서 보일링을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물이 끓고 그 안에 집어넣으니까 여러분이 라면을 쉽게 이제 끓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많이 순식간에 뭐 이렇게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상이 변해야 되는구나.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하면 엄청난 양의 이 열이 전달이 되는구나. 이걸 일단 머릿속에 이제 넣어두면 좋습니다. 자, 싱글 페이스, 투 페이스는 끝났고, 자, 싱글 페이스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프리 컨벡션이 있고 포스드 컨벡션이 있다.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대류가 있고 강제로 생기는 대류가 있다. 자연대류, 강제대류 보면 10배는 차이가 나는구나. 10배. 열 전달 개수. 일단은 뭔가를 불어 넣어주면은 열 전달 개수가 10배 정도 늘어나는구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또 여기 가서 보니까 같은 강제 대류라 해도 유체가 가스가 공기와 같은 이런 기체가 있을 수 있고 리퀴드가 있을 수 있고, 가서 보면 또 여기도 10배는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대충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0배, 100배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기체로 바람으로 뭐 이렇게 밀어내면 열 전달 효과가 작고, 물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밀어내면 열 전달 효과가 크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금방 이해할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제 그 컨벡션 이제 공부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